오늘 가지고 노는 놀이 장난감 이름이 뭐죠? 지불놀이입니다. 지불놀이. 자, 지불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빙글빙글 한번 돌려볼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게. 우와. 막 불 들어오네, 그치? 네. 근데 왜 공이 안 떨어질까? 어? 음, 안 신기해? 그게 신기합니다. 공이 왜 안 떨어지는지 알아, 혹시? 무중력 때문에. 무중력? 공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따라해봐. 원심력 때문에. 원심력, 원심력. 공이 원심력, 동그랗게 돌 때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야. 뭐 때문이라고? 원심력. 원심력. 김겸이 몇 학년? 3학년. 알았어. 빠이빠이. 바이바이. 이야. 더 세게. 좋아. 이번 실험과학 영상은 원심력을 이용한 지불놀이 만들기입니다. 오늘 만드는 건 아마 지금까지 한 모든 실험과학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실험과학 통틀어서 가장 간단한 실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드는 게 한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1분 걸리나요? 어쨌든 뭐 대부분 다 지불놀이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해본 적은 별로 없겠지만 뭔지는 다 아는 그 놀이죠. 그거를 이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실험과학 영상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쥐불놀이의 뭐 유래와 의미, 그 다음에 원리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쥐불놀이는 보통 정월 첫날이나 대보름날 한다고 알려집니다. 원래 겨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에서 뭐 논두렁 같은 데서 쥐불놀이를 하는데 빈 깡통에다가 이제 불쏘시개를 넣고 아이들 보고 빙글빙글 돌리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리던 깡통을 놓쳐. 그러면 이제 그게 안에 있던 불쏘시개가 날아가서 논에다가 불을 놓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 보고 재밌게 놀아라 이제 한 게 지불놀이죠. 지불놀이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논에다가 겨울쯤에 불을 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논에 각종 병해충들이 알을 낳은 잡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없애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우고 남은 재는 또 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논에다가 불을 놓는데 그냥 불을 놓자니 사실 가장 재밌는 구경, 놀이 중에 두 가지가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놀 거 없던 시절의 아이들한테 그 재밌다는 불놀이를 하라고 하면서 마음껏 뛰놀게 한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진 게 쥐불놀이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쥐불놀이 하면서 마을 간의 대결도 하고요. 뭐 풍년을 그러면서 기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쥐불놀이기 때문에 쥐를 쫓기 위한 불을 놓는 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쥐를 쫓기 위해 불을 놓기도 하고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농경사회에서의 필요와 그 다음에 아이들의 놀거리 제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쥐불놀이일 겁니다. 다른 이름은 그래서 쥐불 놓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논두렁을 태운다 그래서 논두렁 태우기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네요. 요게 이제 쥐불놀이의 뭐 유래와 의미고요. 쥐불놀이의 원리는 좀 만들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불놀이가 뭔지는 이제 만들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알겠죠. 자, 만들기 위한 재료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이러한 투명 빈 컵, 뭐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할 줄, 저는 털실을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을 송곳,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불쏘시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불을 넣을 순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충격을 주면 불이 들어오는 공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들내미가 뭐 동네 문방구 가가지고 100원씩 넣고 뽑아와요. 맨날 탱탱볼 뽑다가 뭐 이거 나오면 레어템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안 나오네요. 이렇게 좀 치니까 불 들어오고요. 충격을 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이 공 두 개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동네 문방구 가서 아이들 보고 뽑아오라 하면 열심히 뽑아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요.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송곳으로 이 윗부분 있죠, 여기 윗부분, 이 컵의 윗부분에 구멍을 양쪽에 마주보는 쪽에다가 하나, 그리고 나서 마주보는 쪽에 두 개 이렇게 뚫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제가 미리 뚫어놨어요. 이 줄을 이렇게 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나 끼고 이쪽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나 낀 다음에 이 둘을 묶어만 주면은 오늘의 쥐불놀이는 완성이 되죠. 자, 완성이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고 빙글빙글 돌려 그러면 되는데 주로 밤에 불 꺼놓고 돌리면 불 들어오니까 애들이 이쁘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다고도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또 아니면 뭐 캠핑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만들어서 밤에 갖고 놀라고 하면은 신나게 떠놀면서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돌리면서 이 쥐불놀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원리가, 과학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쥐불놀이에 작용하는 원리는 아시겠지만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을 좀 명확히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잡고서 이걸 빙글빙글 돌릴 거예요. 그럼 원운동을 하겠죠? 잠깐 이 상황을 멈춰 놓으면 제가 이 잡고 있는 이 부분, 여기와 이 공이 제가 잡고 있는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 원운동을 하는 중심 쪽으로 오려낸 힘이 구심력이죠. 그리고 원심력은 이 공이 제가 원운동을 하는 중심으로 오는 힘이 구심력이라면 이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심력은 쉽게 원운동을 할 때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이고요. 구심력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용어를 쓰죠.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작용해서 그런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일을 추진할 때 반발 심리에 의해서 뭐 튕겨져 나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어떤 일에 대해서 구심력이 작용했다 그러면 이게 내부로 모이는 힘이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의미, 뜻을 명확하게 애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하게 이제 공이 떨어지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 됐을 때 이게 공이 아래로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중력이 작용하지만 원운동을 하면서 원심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공이 안쪽으로 내려오는 힘 구심력, 정확하게 반대 방향, 위로 밖으로 나가려는 힘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서 이 공은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근데 여기가 막혀져 있으니까 못 나가고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원심력에 대한 원리였고요. 이 원심력이 저희 주변에서도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이들이랑 놀이동산 가시면 롤러코스터나 회전근해, 이런 거 탔을 때 롤러코스터에 작용하는 힘이 원심력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떨어지지 않죠. 물론 이제 위험하니까 안전바를 착용하기는 하지만요. 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커브를 이제 크게 돌 때 아이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죠. 그때는 물론 관성도 작용은 하지만 원심력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탁기 안에 탈수할 때요, 아이들 탈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탈수할 때 보면 안에 통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원운동을 하면서 도는데, 이럴 때 이 안에 빨래에 물기를 제거해주는 게 탈수인데, 이 빨래 안에 있는 물기가 탈수통을 보면 이렇게 물기만 빠질 수 있을 만한 이제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빙글빙글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물기들은 밖으로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원심력에 의해서 빨래도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이 통을 못 벗어나죠. 막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들이기 때문에 빨래는 못 나가고, 그래서 빨래들이 이 탈수통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힘이 원심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 오는 날, 이건 참 신기한 건데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요, 다들 우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방울로 날리죠. 그거는 참 신기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본능 같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우산을 돌렸을 때 물방울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불릭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한 이제 주변의 뭐 것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실험 영상이긴 한데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 짧고 좀 설명 위주로 드렸던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쥐불놀이 만들면서 같이 재밌게 노시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설명까지 해주시면은 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험과학 영상은 더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흥미 유발도 하고요. 제 가정에서 해보시면 아주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원심력을 이용한 쥐불놀이 만들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